안녕하세요. 이헌입니다. 오늘은 건물 관리란 무엇인가, 공동주택 관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는 이헌입니다. 보시다시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 관리란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라고 하죠. 모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 일반적인 전원주택, 단독주택 계열도 있지만 이 집합건물이라 그래서 두 가구 이상이 한 건물에 거주하는 형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공동주택 관리는 과연 무엇인지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시면 공동주택에 사는 동안 생기는 운영, 생활, 유지 관리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주택의 기능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무, 인사, 회계 관리 및 그 외 대외 업무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입주자나 입주자의 권리, 고충, 불만 처리 등의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그 외 관계된 관리규약에 따라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까지인가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빌라, 빌라 같은 경우도 두 가구 이상이 한 건물에 같이 거주하죠. 이런 건물들을 우리가 집합건물 또는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지형 빌라들 혹은 도시형 생활주택, 주상복합, 나홀로 아파트, 그 외 종교시설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다양한 건물들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서 보시면 승강기가 설치된 빌라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빌라도 공동주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을 보면 이 관리 방식이 이전 관련 법령으로 관리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모든 두 가구 이상이 한 동 건물 중에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함께 생활한다 라고 하는 건물들을 우리가 집합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 전체 이 집합건물의 총 전체의 어떤 관련 법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안에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집합건물 안에 특정 300세대 이상이거나 혹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150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곳을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세대 이하이거나 300세대 이하인 건물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고요. 150세대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받는 대형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는 건물들, 이런 건물들이 왜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가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70%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인 아파트, 대형 아파트죠. 150세대 이상이나 30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요즘에 기사 보시면은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혹은 관리업체 직원들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자 대표회 임원들이 돈, 관리비 횡령이라든가 입주자 간의 분쟁이라든가 어떤 마찰들, 이슈로 인해서 많이들 이야기가 있지 않나요? 사시는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으신가요? 관리비는 받는데 이 관리비가 정확히 어디에 내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죠. 또는 장기순환충당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월 비용을 받아가는데 과연 이 돈을 어디에다 써야 하는지, 또는 이번에 저희 아파트에서 옥상 방수를 하고 외벽 하단 공사를 조성 공사를 하고 그 외 다양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비용을 사용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안내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단순하게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문에 게시판을 놓고 투표하세요 정도만 안내받으시진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흔히 분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뭐 중앙정부에서는 최근 10년 전부터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와 각 지자체에 있는 이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알지 못해서 실제로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90%입니다. 집합건물의 수요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을 받고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 주상복합이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 동짜리 건물의 아파트 형태인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런 건물들에 관해서 실제 보이지 않는 세대수는 뭐 100세대, 50세대 또는 300세대 이하, 150세대 이하로 중소형으로 작은 규모지만 오히려 그런 건물에서 더 많은 분쟁이나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건물 관리가 어떤 건지 이제는 입주자들이 알아야 합니다. 입주자들이 알고 맡겨야 합니다. 누구에게 맡기죠? 입주자들이 모든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입주자들이 한 아파트의 국민이면은요, 그 아파트를 대신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 회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견제해야 돼요.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견제해야 정치가 바로 서듯이 이 아파트도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단 대표회의를 이 입주자들이 견제할 수 있어야 좀 더 쾌적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포인트로 지금 이 시간에는 짤막하게 관리비가 어떻게 부과되는지까지만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건물들의 집합 건물의 주 기능 요소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주거, 업무, 상업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 사무실에 관리비가 얼마나 가는지는 실제로 사무실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 건물주가 아닌 이상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거 형태인 아파트나 기숙사, 연립 등의 상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요즘 같은 경기, 요즘 코로나 시대 이후로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죠. 앞으로도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질 전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매월 발생해서 매월 지출을 해야 하는 이런 한 달에 고정적으로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내는 매월 관리비만큼은 우리가 조금 확실하게 알고 지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리비가 어디에 나가는지를 좀 어느 정도 알고 그들에게 관리비를 지출을 해야 우리도 편하고 그들도 좀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건물들을 보시면 관리인, 관리단, 관리위원회라고 대략적인 이 조직도가 갖춰집니다. 모든 아파트나 집합 건물에 사시는 모든 구분 소유자들을 우리는 개개인의 관리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도 관리단이에요. 저는 투표는 안 했지만 관리단입니다. 왜냐고요? 제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구분 소유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관리단입니다. 모든 입주민은 관리단이면서 자연스럽게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건물은 구분 소유자가 당연 설립됩니다. 이 관리단이. 그러면 그 10세대 이상의 건물의 모든 소유주들이 관리단으로 구성이 되시면 그 구성인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관리인을 뽑습니다. 우리가 이걸 입주자 대표라고 하죠. 입주자 대표가 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들을 구축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아파트에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에 대한 정치겠죠. 그리고 그 아래, 이 관리인 아래에 저희 같은 회사인 주식회사 가업이라는 이 위탁관리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통해서 종합관리나 또는 일부 혼합관리를
맡기는 시스템입니다. 대부분 관리인이 관리위원회와 이 관리단 집회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를 우리가 자치관리라고 하거든요. 내가 직접 관리한다. 근데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위탁관리업체에 맡기면 보다 전문성 있게 관리를 받으실 수 있고, 관리비의 증액이나 이런 것들, 터무니없는 관리비의 어떤 높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건물들은 최초의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분양자, 시행사, 시공사 등의 사업 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물들을 관리할 때 실제 우리가 비용은 어떻게 정도 나오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관리비를 산출할 때 기본적인 비용을 어디에 목적을 둬야 되냐? 첫째로는 일반적인 분들은,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한 청소입니다. 청소비. 청소비라고 하면 이 공용에 함께 사용하는 서비스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201호와 1001호와 따로 살지만 실제로는 복도나 계단, 승강기, 주차장 같은 이 공용적인 부분은 같이 생활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청소비나 이런 것들을 같이 비용을 내고 같이 관리를 하는 거죠. 첫째는 청소비.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경우는 세대당 한 3만 원, 일반 관리비가 청소하고 관리비 부과, 그리고 뭐 공용 월 정기 점검, 공용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청소비 주 1회 또는 2회 청소, 그리고 관리비 부과, 관리비 전산 관리, 그리고 그 건물에서 발생하는 뭐 누수, 누전 등의 이 하자 보수에 관련된 이슈를 관리해주는 이 부분을 세대당 한 3만 원 정도가 굉장히 러프한 금액입니다. 50세대 이하, 그러니까 한 건물 또는 한 타운하우스 안에 50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이나 집합 건물은 세대당 관리비가, 일반 관리비가 3만 원 전후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지역마다의 차이는 굉장히 들쑥날쑥 심합니다. 그거 아세요? 예를 들어서 안성이라고 할게요. 경기도 안성에 빌라 10세대짜리가 있고요. 강남 역삼동에 빌라 10세대짜리가 있고요. 똑같습니다. 승강기도 있고 건물도 똑같은 빌라예요. 그리고 경기도 파주에 똑같은 빌라가 있다고 우리가 볼게요. 그러면 비용적인 부분이 다 틀립니다. 이거는 저희가 전국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 경험상 보면 경기도 안성은 평균 35,000원에서 4만원 또는 그 이상.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건 주 1회 청소, 그리고 관리비 부과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대당 한 35,000원에서 뭐 5, 6만원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구 역삼동 같은 경우도 똑같은 서비스를 받는데 여기는 10만원을 받는, 세대당 10만원을 받는 저희가 이제 빌라도 받습니다. 굉장히 크죠? 지금 비용이 2배 이상 차이 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파주나 포천 쪽에 가면 세대당 관리비 2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직까지 이쪽 중소형 건물들에 있는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주상복합, 나홀로 아파트 등은 어떤 표준적인 관리비 구성이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지역마다 차이가 있더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빌라 평균 세대당 3만원은 청소와 관리비, 그리고 월 정기점검 등의 공용적인 관리비를 그냥 축약해서 세대당 일반 관리비를 3만원으로 표준금액으로 잡고 있고요. 그럼 플러스로 발생하는 게 뭐냐? 플러스로 해당 건물에 있는 승강기는 전문 업자한테 유지보수를 맡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고장이 났다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전문 업체가 빠르게 와서 유지보수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승강기 비용이 빌라 같은 경우도 천차만별이지만 평균적으로 단지가 5동, 6동 이상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평균 10만원 전후로 되어 있고요. 한 동, 2동 같은 경우는 12에서 15만원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 비용은 매월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빌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관리할 게 청소, 그리고 전산, 그리고 공용,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비용으로 세대당 일반 관리비가 3만 원이 고정인데, 플러스 승강기 유지보수 비용이 있잖아요. 승강기 유지보수 비용이 실제로 8만 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8세대가 만 원씩 나눠내기 때문에 3만 원 플러스 만 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 관리비는 4만 원이면 승강기 유지보수비까지 포함해서 매월 관리를 받는구나. 당연히 여기서 매월 발생하는 공용 전기세나 공용 수도세는 별도로 매월 발생하는 실비 부과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또 하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볼게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 경비원이 있는 건물이 있고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경비원이 없는 건물 같은 경우는 청소랑 기본적으로 관리비 부과, 그리고 그 외에 뭐 승강기나 주차타워, 소방, 전기 등의 안전대행 업체들을 고스란히 그냥 저희가 이제 관리비 부과 징수를 하는 형식인데요. 그러면 이런 경우 때는 어떠냐? 이런 거예요. 조금 빌라가 큰 빌라입니다. 빌라가 커졌다라고 생각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비 차이도 그렇게 크게 나면 안 되겠죠. 그럼 결국은 내가 내는 비용 대비 서비스예요. 내가 내는 비용 대비로 서비스를 받는 형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관리비가 비싸진다라는 건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면 당연히 비싸지죠. 예전에는 최소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동짜리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도 항상 경비원 아저씨들이 상주하고 계셨어요.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낮에는 분리수거하고, 그리고 뭐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계시고, 뭐 주차 입출차 확인하시고 어느 집 오셨어요 뭐 했어요 하고 낮에 하루 종일 택배를 받아 놓으세요. 경비실에 택배를 받아 놨다가 오후 9시까지 오시는 분들에게 택배를 나눠드리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흐름이 많이 바뀐 거죠. 어떤 게 바뀌었냐면, 첫째로 이 경찰청에서 경비업법이 바뀌었어요. 경비업법이 바뀌면서 경비원들에게는 분리수거나 쓰레기 청소를 못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비원에게 쓰레기나 분리수거를 시켰을 경우에는 해당 경비업 사업자를 없애는 방안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겠죠, 업체들은. 그래서 실제 경비원 분들이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경비원 분들이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쿠팡이나 요즘에 이 쿠팡이나 그 택배 분들이 다 경비실 앞에다가 쌓아놓고 그냥 가셨거든요. 택배 하셨던 분들은 솔직히 되게 좋았어요. 그 시대만 해도. 근데 집 문 앞 배송을 하잖아요, 요즘은. 쿠팡이든 어디든 CJ든 어디든 다 집 문 앞에까지 놓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비원 분들 어르신들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또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빠르신 입주자분들이나 입주자 대표회 분들, 관리단 분들은 경비원의 업무가 축소되고 실제로 급여는 지금 최저시급이 8,690원으로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업무는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최저시급이 올라서 내가 내는 관리비가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 그 부분 때문에 많이들 이제 그런 한 동짜리 아파트에서는 경비원들을 쓰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이런 데는 경비원을 쓴다는 게 아니고 그냥 미화원의 월급을, 경비원이 한 달에 200만 원은 부분이었으면 미화원 분을 한 달에 100만 원으로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를 쓰시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셨죠. 물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꼭 경비원 아저씨들이 필요한 부분과 없는 부분을 봐서 관리비가 증액하지 않은 선에서 조금 더 저렴하게 절감하는 수준으로 맞출 때 우리가 그런 컨설팅 기법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매일 아침부터 점심 전까지 일하시는 분이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그게 남자분이시든 여자분이시든 간에 그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청소 그리고 관리만 해 놓으시고
오후에는 퇴근들을 하시죠. 또는 이분들이 낮에 출근 안 하시고 오후 늦게 출근하시게끔 세팅해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대부분 낮에는 입주자들이, 구분 소유자들이 출근하고 뭐 하면서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퇴근을 하면서 청소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분들하고의 계약 관계에서 입주자분들과 그 건물의 상태와 이 일하시는 분의 상태를 같이 매칭해 크로스 체킹해서 어떤 컨설팅을 하다 보면 출근을 뭐 오후 4시에 해주세요. 오후 4시부터 저녁 4시까지, 뭐 저녁 8시까지만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오후 2시에서 저녁 6시까지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입주자들이 자기네들이 내는 관리비는 실제 줄어들고 받는 서비스는 더 퀄리티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 뭐 눈앞에 청소한 지 뭐 한두 시간 밖에 안 지난 상태에서 퇴근을 하고 와서 보면 반짝반짝한 내 집의 승강기나 반짝반짝한 내 집의 어떤 자동문 상태나 유리 같은 관리 상태를 보면 외부인이 오기에도 기분이 좋고 사는 제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겠죠. 자, 여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청소나 인력 관리적인 측면으로 가지만 여기서 플러스 되는 게 꼭 소방, 그리고 그 건물에 있는 전기, 그리고 승강기, 그리고 우리가 기계 주차라고 하죠. 차를 넣고 누르고 버튼을 누르고 나오면 차가 자동으로 이 올라가는 이 주차 타워 시스템이 많이들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실제로 내 집에서 15분에서 30분 거리 내에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긴급한 출동이나 저희는 다른 건 없어요. 긴급 출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긴급 출동 시에 최대한의 몇 분 안에 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출근길 시간에 30분 안에 올 수 있는가? 평일 시간에 10분 안에 올 수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 업체를 해서 저가로 계약을 맺게 되면 실제로 관리비도 적지만 서비스는 높아지는 그런 좋은 안을 받게 되시는 거죠. 자, 건물 관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물 관리란 건물에 대해 들어가는 청소, 그게 내가 하든 업체를 맡기건 사람을 쓰건 기본적인 청소가 가장 주력입니다. 하지만 청소를 하는 업체들이 건물 종합관리 전문가는 아닙니다. 대부분들 오해를 하시는 게 청소업을 하시는 분들이 건물 관리를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업 하시는 분들도 명함에 건물 종합관리라고 쓰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건물 종합관리를 하는 건 아니죠. 청소만 하시는 겁니다. 청소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관리한다 라고 생각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입주자분들도 그렇고 실제 창업해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그렇고 현직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건물 관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와 시간 그리고 비용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짜서 관리를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 관리 종합해 볼까요? 결국은 건물 관리란 내가 사는 집에 내 가족들과 내가 사는 집에 어떤 편안하고 안락함을 위해서 우리가 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내는 비용, 매월 지출되는 관리 비용을 좀 줄임으로써 내가 좀 경제에 좀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기존에 5만원, 6만원 내던 관리비를 3만원, 4만원으로 절약하고 기존에 30만원 내는 관리비를 20만원대로 절약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문적인 업체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제가 기존에 살면서 우리가 공동주택에 살면서 그동안 얻지 못했던 서비스죠. 하다못해 공용에 대한 거는 서비스는 잘해주는데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저 201호인데요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관리업체에서 대부분 이러죠. 그건 네가 알아서 하세요 라는 표현을 쓰죠. 그거는 어찌됐건 이런 표현이든 저런 표현이든 제가 느끼기에는 그건 네가 알아서 하세요 라는 겁니다. 입주자가 개인이 해야 될 부분들은 개인이 하라 라고 그냥 던져놓지만 실제 건물 종합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은 본인들이 실제 해주든 또는 해주지 않더라도
조금 더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드리기 위해서 좀 더 전문성 있는 어떤 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죠.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업체를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안까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 뭐 지금 한 잠깐 그냥 건물 관리는 어떤 건가 설명을 드렸고요. 기존에 상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뭐 좋은 지역도 있고 얼어붙은 지역도 있지만 우리가 꾸준하게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물 관리 사업입니다. 입주자분들은 이 건물 관리 업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얼마를 내느냐, 단순히 돈을 낸다고 흔히 우리가 요구만 하지 마시고 내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나가는지 정도는 좀 보다 확실하게 보고 민원을 제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건물 관리 하시는 분들은 보다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이런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서 보다 좀 풍족한 매출을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